안녕하세요. 수일만 작가 김태양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끝났습니다. 물론 잘 보셨다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이미 못 본 걸 어떡하겠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재수학원에서 진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삼수를 하면서 3등급에서 1등급 간 친구들도 봤고요. 심지어 육모가 4등급인데 수능 때 1등급으로 공중 이렇게 뜨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신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지금부터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직은 1등급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육모 결과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육모를 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나는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하던 대로 엔제 풀고 모의고사 새로운 것도 풀고 공부를 하면 9월 모의고사 가서 또 못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모 끝나고 당장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될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봤으면 시험지를 복기해 봐야 됩니다. 이 5가지 정도는 무조건 시험지 맨 앞장에다가 적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한 번에 못 푼 문제들 번호. 두 번째, 어떤 순서로 내가 시험지를 운영했는지. 세 번째, 시계를 본 시간은 몇 시였는지, 그리고 그때 몇 문제 남아있었는지. 네 번째, 남은 시간에 대한 내 판단과 행동. 즉 30분 정도 남았을 때 15번, 22번, 30번이 남았을 때 어떤 문제부터 풀러 들어갔는지, 왜 그 문제부터 풀러 들어갔는지. 마지막으로 집중이 끊겼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은 뭔지. 사실 이 행동들은 시험 보고 나서 바로 하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채점하기 전에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채점을 이미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시험 보는 나와 평소의 나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시험 보는 내가 뭘 했는지 지금 복귀하진 않으면 까먹습니다.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복귀할 때 시험 중간에 언제 화장실을 갔고, 그리고 원래 제 루틴대로라면 스텝 2까지 풀었을 때 무조건 11시 30분에는 끝났어야 됐는데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1시 40분이어서 좀 더 집중해야 됐다 라고 생각한 것까지 모두 다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걸 다 적어놨다면 이제 한 번에 못 푼 문제들을 다시 혼자서 풀어봐야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아무리 쉬운 3점짜리라도 안 풀리면 바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서 풀어봤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번에 못 풀고 다시 돌아온 문제들을 풀어서 결국에 맞았던지 틀렸던지 에는 상관이 없이 지금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해설 강의 없이 시간을 충분히 주고 풀어보세요. 핵심은 내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한 번에 문제들을 풀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x좌표를 미수로 두고 식 두 개를 연립해야 됐다는 생각을 바로 했어야 됐다. 다음부터는 무조건 좌표를 먼저 구해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번 육모에 나온 게 당연히 구모에 나오고 당연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번에 틀렸으면 수능 때도 틀릴 가능성이 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떻게 식을 쓸 건지, 이걸 지금 당장 내가 한 번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정리해야 스스로 충격을 받고 이번 시험 트렌드를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설 강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육모 해설 강의를 그냥 듣지 마세요. 제가 수일만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해서 3페이지로 정말 오랫동안 써놨는데 육모 해설 강의는 정말 얻어갈 게 많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수능 때 정말 몇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어요. 왜냐? 육모 해설 강의는 학원 선생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홍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강생 유입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가르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수만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걸 이용할 거예요. 해설 강의에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수만 있다면 이거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즉, 자기가 듣는 선생님의 강의만 듣지 말고 여러 선생님의 육모 해설 강의를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 같은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12번이 있지만 현우진 선생님은 A라고 풀고 누구 다른 선생님은 B라고 풀면서 시작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답은 같겠죠. 결국에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분명 같은 문제지만 강사님마다 풀이의 시작이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강사님이 가장 좋은 노하우를 공짜로 해설 강의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량은 아마 어떤 인강보다도 짧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그 어떤 인터넷 강의보다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일만에서도 아주 자세히 써놨지만 이 문제 나와 다른 접근 없을까? 이걸 찾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망하는 이유가 아는 문제 같은데 분명히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어디서 본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문제 같은데 아는 방법으로 풀어서 안 풀리니까 당황합니다. 수능날에는 한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카드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로 배워두는 겁니다. 어떤 카드가 수능날 나를 어디서 본 문제를 풀려서 살려줄지 모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강사 추천은 제 주관적인 선호니까 참가만 해주세요. 첫 번째, 저는 메가스터디와 대성마이맥을 이용했는데요. 메가스터디에서는 현우진 선생님, 그리고 김기현 선생님,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모두 다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서는 김범준 선생님, 물론 올해 처음 시작하셨죠. 한서원 선생님, 이창무 선생님, 대성민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현우진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다 꼼꼼히 풀어주시진 않으시죠. 그렇지만 수업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풀이 자체가 수업에서 배웠던 거 뭐 수분감이나 뉴런 자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최대한 연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양승진 선생님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죠. 그리고 다른 기출이랑 엮어서 풀어주시는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한성원 선생님이랑 이창무 선생님의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신데 정말 계산이 더럽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풀이를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배웠죠. 강의 추천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사님들마다 풀이 강점이 완전히 다르시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시험 복귀하기, 막혔던 문제 풀어보기, 해설 강의 다양하게 듣기입니다. 이렇게 꼭 최대한 빠르게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모 점수가 수능 점수가 아니니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